사라진 시간의 바다, 7구역의 유령 신호. 여러분은 지도에서 사라진 바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제주도 남쪽 깊고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사람들은 그곳을 7구역이라 불렀습니다. 한때는 석유가 묻혀 있다는 말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곳이었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의 어느 밤 아무도 없어야 할 그 텅 빈 바다에서 이상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주파수, 오래된 모스 부호,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는 크로노스호, 여기는 크로노스호. 제발 아무도 오지 마라. 반복한다. 오지 마라. 그것은 구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기록을 확인한 사람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호를 보낸 크로노스호는 이미 1985년에 사라진 시추선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그 배는 7구역에서 작업 중 갑자기 모든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고도 침몰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났다면 녹슬고 무너져야 할 시추선이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 그대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배 안으로 들어간 순간 시간이 어긋났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가 있었고 벽에 걸린 달력은 1985년 10월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40년 전 실종된 선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조금도 늙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추선은 거대한 시간의 웅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조사 끝에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파고 있던 것은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해저 깊은 곳, 건드려서는 안 돼. 시간의 균열이었습니다. 그 틈에서 새어나온 힘이 배 전체를 감싸 이곳을 영원히 멈춘 하루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균열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체도 없고 얼굴도 없는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 그곳에 닿은 사람은 비명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한 남자는 깨닫게 됩니다. 40년 전 이 바다에서 사라진 자신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이 균열을 막기 위해 스스로 이곳에 남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곳에 남아 균열을 막아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이 바다는 다시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버지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지킬 것인가? 7구역의 깊은 바다에서 보내온 그 신호는 도움의 외침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대 오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였을까요? 사라진 것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었을까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마을, 로어노크, 그리고 벽에 남겨진 한 단어. 1587년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향한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도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새로운 삶을 꿈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오늘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인근의 작은 섬 로어노크였습니다. 이들은 영국이 신대륙에 세운 최초의 민간 정착민이었습니다.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착 초기부터 문제는 있었습니다. 식량은 부족했고 원주민과의 관계도 항상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착민들의 지도자였던 존 화이트는 영국으로 돌아가 지원과 보급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그 섬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막 태어난 손녀도 있었습니다. 신대륙에서 태어난 첫 영국인 아이였습니다. 존 화이트는 곧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었고 모든 배는
군용으로 징발되었습니다. 그는 3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로어노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을은 있었습니다. 집도 그대로였고 울타리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신도 없었고 싸운 흔적도 없었으며 급히 떠난 흔적도 없었습니다. 짐도 대부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사람들만 조용히 사라진 것처럼 존 화이트는 미리 약속했던 신호를 떠올립니다. 만약 위험에 쫓겨 떠나게 된다면 나무에 십자가 표시를 남기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 표시는 없었습니다. 대신 나무 기둥 하나에 단어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크로아토안. 이 단어는 근처에 살던 원주민 부족의 이름이었습니다. 화이트는 그들이 그 부족에게 이동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쳤고 그는 끝내 그곳으로 향하지 못한 채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이후 로어노크 정착민들은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수색 때도 군사조사도 있었지만 그들의 흔적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더 미스터리한 이유는 로어노크가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주변에는 다른 원주민 마을도 있었고 교역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학살이었다면 흔적이 남아야 했고 만약 이주였다면 어딘가에서 기록이 발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정착민들이 원주민 사회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후 발견된 일부 원주민들 중에는 영국식 단어를 쓰거나 회색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키근입니다. 식량 부족으로 마을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그러나 그렇다면 왜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요? 아이와 노인까지 포함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그 어떤 구조 요청도 전원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로어노크는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왜 하필 단어 하나만 남겼는가? 크로아도안. 그것은 도움의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기록이었을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의 이름이었을까요? 오늘날 로어노크는 관광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답은 없습니다. 과학은 가능성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확정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 질문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벽에 새겨진 단어 하나뿐이었습니다.